안녕하세요. 신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같이 생명과학 2를 온라인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발전해야 이 코로나 같은 질병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명과학 2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처음부터 시작할 건데 우리 첫 단어는 바로 그 생명과학의 역사 부분입니다. 우리 생명과학의 역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2페이지를 보면 전성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전성설. 자, 그래서 이 전성설을 이제 한번 우리가 비판해 보면서 오류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생명과학의 역사, 발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일단은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철학자로 아주 유명하죠. 이 철학자인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철학과 과학의 이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물리, 화학 뭐 다 얘기했는데 뭐 세상에 이루는 원소가 뭐 5가지밖에 없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생명과 생물학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뭐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게 당시에 이 고래를 물고기가 아니라 그리고 어류가 아니라 이렇게 육상동물에 가깝다. 지금은 고래가 포유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 뭐 다 물속에 살면 다 물고기다, 어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고래가 폐호흡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들어서 고래가 육상동물에 가깝다. 뭐 포유류로 완전히 분류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육상동물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고 옛날 사람이지만 이게 맞지 않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라고 하냐면은 생물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서 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 자연 발생설.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서 생물이 저절로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아닌 이런 동물 같은 경우는 저절로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있죠. 자, 최근까지도 이제 믿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성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전성설이 이제 생기는 거는 일단 먼저 현미경의 발달을 하게 돼요. 자, 현미경 발달을 하는데 이 현미경의 발달은 생명과학의 발전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먼저 이렇게 생명과학의 발달에 관한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생명에 대한 과학자들의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된 건 17세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신화 속에 가려져 있던 우주를 현실의 공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주가 현미경을 통해 인간에게 발견됩니다. And you would not think this could be a microscope. If you have a look, that is an exact copy of the microscope that Leeuwenhoek had in the 1600s. 네덜란드의 직물 상인이었던 안톤 판 레벤후크. 그가 제작한 현미경은 길이 3cm의 작은 철판과 아주 작은 렌즈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You could focus it with these screws, so you would then hold it towards light.
and focus in this way. And that is how Leeuwenhoek made his discoveries. 이 작은 현미경을 통해 레벤후크가 발견한 건 그동안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들, 바로 미생물의 세계였습니다. Until Leeuwenhoek, with his little microscope, saw microorganisms, nobody ever realized that the world was filled with billions, trillions of tiny living creatures that affect our everyday. 당시에도 이미 현미경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율이 30배에 불과해 작은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확대경 수준이었죠. 레벤후크는 굴절률이 클수록 초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아주 작고 둥글게 깎았죠. 이렇게 완성된 레벤후크의 현미경은 배율이 270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곳에서 생명체들의 움직임이 발견된 겁니다. 한 방울의 물 속에도 우리가 몰랐던 작은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레베누크라는 사람이 그 현미경을 발명을 했는데요. 자, 현미경 발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현미경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 그러면 뭐 어떤 거 관찰하고 싶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뭐 여러 살갗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양파 껍질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많이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자유주적으로 한번 관찰해보라 이제 과제를 내주면은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액이에요. 뭐 정액은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우니까요, 그렇죠? 아마 레베누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레베누크도 이제 요 정액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액 이전까지는 이제 정액이 그냥 액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 레베누크가 발명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 정액 속에 정자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정액, 이 액체가 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액 속에 있는 이제 정자라고 하는 세포, 요것이 그 다음 이제 세대 자식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이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 궁금했던 거죠. 과연 정액에 있는 정자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제 이것이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이 안에 정자 안에 들어있다. 실제로 이게 그 1600년대에 어떤 하르트 수커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랬던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정자 안에 조그만 사람이 있어서 요게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난자로 들어가면 요게 점점 커져서 사람이 된다. 그대로 사람이 된다.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안에 있는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작은 사람을 호문쿨루스라고 했어요. 호문쿨루스. 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래도 뭐 좀 이런 용어를 알고 있으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호문쿨루스 작은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이것이 전혀 말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왜 말이 안 될까요? 잠깐만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정자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난자 안에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요새는 그 전자현미경 같은 아주 더 배율이 좋은 현미경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 배율이 좋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 호문클루스 발견했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걸로도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자, 뭐 여러 가지 모순도 있어요. 뭐 논리적인 모순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지금 개발된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안에 세포 소위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뭐 요 안에 정자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까지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호문클루스는 왜 안 보이는 거냐 이런 거 하나로 이제 다 그 요런 걸 반박할 수가 요런 그 전성설 같은 걸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이제 과거에는 과학적 사고라든가 과학적 사고 또는 과학적 사고라든가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 그렇죠. 지식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이나 논쟁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생물의 발생 과정이 밝혀짐에 따라서 이런 정선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 됐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과학은 논쟁,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은 좀 모자란 사람이라서 이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시대적인 한계였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학은 이제 논쟁과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발전을 해왔습니다.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고요. 자,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가 요거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